부천시가 도심의 상습 정체 구간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옐로존을 도입했습니다. 꼬리 물기 등 차량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5곳이 최근 부천에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해양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 유치는 물론 섬 관광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재물포 르네상스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로 위에 꼬리 물기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 같은 혼잡을 막기 위해서 부천 도심의 상습 정체 구간에 옐로존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네, 이 구간 자주 지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이정화 기자입니다. 출근길 부천의 한 교차로. 4개 방향으로 모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인천 부평이나 부천에서 출발해 서울로 진출하려면 대부분 이 구간을 통과합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차량들. 평일 오전 시간인데요. 부천 중동IC 진출입로 일대는 한눈에 보기에도 차량 이동량이 많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혼잡도는 그야말로 악명이 높습니다. 꼬리 물기 때문에 그다음 신호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꾸 막 꼬리 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막 힘들지만은 다 마찬가지로 그 질서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가운데 부천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차로 내 꼬리 물기 차량을 막기 위해 이른바 옐로존을 설치한 겁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기존 정차금지 구역은 교차로 내 차량 유도선과 구분이 힘들었지만 옐로존은 황색 빗금으로 칠해 혼란을 없앴습니다. 고질적 정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경기 남부 지역 가운데 첫 도입입니다. 정차 금지 지대를 황색으로 변경하면 시인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차량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피로감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녹색불이라고 하더라도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꼬리를 물어 진입한다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5곳이 최근 부천에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국공립 1호봉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동시에 반아동수에 따른 운영비와 활성화비 등을 3년 동안 지원받고 이후 재심사를 받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647곳 가운데 가장 많은 59곳이 부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가 해양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을 찾아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 취재 중인 송효찬 기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인천시에서 크루즈 유람선 유치가 한창이라고 들었는데요. 실적이 좀 있습니까? 네,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내년에 여객 13,000명 규모의 크루즈 유람선 10척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여객선의 인천 방문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중단된 이후 횟수로 4년째인데요. 내년 3월 800명 규모의 첫 번째 크루즈 방문 이후 4월과 5월에는 각각 1회씩, 6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기항과 모항으로 인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항은 크루즈가 출발하는 곳으로 승객이 타는 항구를 말하며 기항은 중간에 잠시 들렀다 가는 곳입니다. 시가 유치한 크루즈 중 가장 큰 규모는 코스타 세레나호인데요. 내년 9월 27일과 10월 4일 인천항에서 3,780명의 여객을 싣고 대만과 일본 등을 기항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이어 오는 2024년에도 현재까지 여객 3,900여 명 규모의
크루즈 5척도 이미 유치한 상황인데요. 인천시는 크루즈가 입항하면 환영 환송 공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인천의 주요 관광 쇼핑 명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또 인천 시티 투어 버스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크루즈 유람선 유치가 활발해지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도 좀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연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은 국비 1,186억 원이 투입돼 완공됐습니다. 22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크루즈선 입항이 금지되면서 3년 가까이 휴업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4일부터 크루즈 관광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크루즈 여객선들이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을 찾을 것으로 보이면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범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이제 인천에서도 물범을 가까이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오는 2024년부터는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천연 기념물 점박이 물범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 개체 수는 1940년대에는 8,000마리였는데 최근 1,500마리 수준으로 감소해 관찰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백령도 한이해변에서는 매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점박이 물범 200에서 300마리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는 점박이 물범 집단 서식지인 옹진군 백령도 한이해변과 진촌리 마을 일원에 물범 관찰 전망대와 생태관광 체험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한 한이해변 등지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등급인 점박이 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곳에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점박이 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와 생태관광 체험센터, 생태공원과 친환경 숙박시설,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관광체험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178제곱미터 규모로 전시 체험관과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과 카페, 기념 물품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생태공원은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캐릭터 조형물과 생태 연못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생태 탐방로는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동식물 등을 접하거나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보 탐방 2개 코스 5km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또 점박이 물범을 상시 관찰할 수 있는 물범 관찰 전망대와 연구자나 탐방객의 연구, 조사 등을 지원하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도 건립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 시장은 조 장관에게 인천 해양수산발전 최고위 정책협의회 운영과 인천 내항 기능 이전 국가계획 반영,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지자체 이전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유 시장은 특히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의 하나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만 기능이 약화된 내항 2에서 7부도 중 기능 이전이 가능한 부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달에도 조 장관을 만나 인천 현안을 설명하고 해수부에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계 체감 경기가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인천 소매 유통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4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전분기보다 4포인트가 떨어진 58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회복 지연, 원자재 값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업태별 경기 전망 지수도 슈퍼마켓 67, 대형마트 78, 편의점 92 등 모두 기준치보다 낮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 공무원 정원을 50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3,535명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3,585명으로 5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직종별로 보면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은 39명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5급 이하 교육 전문직 정원은 11명이 각각 늘게 됩니다. 이번에 증가한 정원 중 절반 이상은 신설학교 행정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백두대간 풍경입니다. 얼핏 보면 단풍인 것 같지만 아닌데요. 사계절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붉게 변한 겁니다.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소나무가 지난해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인데요. 경북 전체 면적의 57%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가정에서는 올겨울 비축해 놓은 땔감 가운데 소나무부터 먼저 태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소나무에 남아있던 재선충이 봄이 오면 다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굉음을 내기 위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합니다. 김포시는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나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역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베트남에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현지 건설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협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8일 스마트시티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베트남 건설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력 세미나에서는 부천시가 베트남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패스 앱을 직접 시연해 주요 연계 사업과 보유한 기술 등을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국토부 지원 사업인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ITS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나섭니다. 현재 인천에는 남동구 간석동에 보훈회관이 있는데요. 하지만 준공된 지 34년이 돼 시설이 낡고 좁아 13개 보훈단체 가운데 3개를 제외한 10개 단체가 공공건물이나 임대 건물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입지를 결정하고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600제곱미터 규모의 통합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수익시설도 유치해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복지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인고속도로의 구간이익이 전국 고속도로 중 최고를 기록했지만 서비스 수준은 최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개통부터 지난해 말까지 7,806억 원의 누적 이익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1km당 환산이익은 582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일평균 통행량이 18만 대로 도로 용량인 16만 8천 대를 넘어서면서 서비스 수준은 최하점인 F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